부딪혀요? 부딪히. 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월 3일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1차전 강원FC와 마치다 젤비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먼저 한 줄평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 줄평 이걸로 하겠습니다. 결국 슈팅을 해야 골을 넣는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선발 라인업을 보고 나서 도대체 포메이션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4-4-2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3-4-3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4-3-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윙 자원이 모재현 선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윙 자원, 그렇죠. 김대원 선수, 모재현 선수, 그리고 뭐 이지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최병찬 선수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윙 자원이 모재현 선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승원이가 윙인가? 고영준 선수가 윙인가? 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거의 뭐 강준혁 선수가 올라와서 거의 윙의 활동을 해주다시피 했었고 고영준 선수도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그 역할을 같이 해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FC가 한 번도 딱 이 전술의 이 선수야 라고 했던 지금까지의 강원FC 전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강준혁 선수와 송준석 선수가 그렇죠, 본래의 자리가 아니죠. 서로 상대편의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왼발 윙백이 왼쪽에서 뛰고 오른발 윙백이 오른쪽에서 뛴다면 그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크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역할은. 하지만 역발 선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역크로스나 아니면 슈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윙 자원들 같은 경우도 역발 윙 자원으로 자리가 놓는 이유는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와서 그렇죠, 페널티 라인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한다거나 그런 슈팅을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쪽 선수가 서로 반대 자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원FC가 소위 말하는 조직력, 단단함, 그리고 탄탄한 수비, 이거를 되찾았다 라는 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승원 선수가 현재로서는 예전 이상원 선수 자리를 봤었을 때 물론 고영준 선수와 이승원 선수의 선택적인 주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이승원 선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박고영 선수의 정경호 감독님의 적절한 픽, 정말 박고영 선수는 지금까지 최근 경기 중에서는 가장 잘한 경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치다 젤비아가 그 전까지 오세훈 선수가 톱 공격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마치다 젤비아한테 질 때도 오세훈 선수의 역량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편 공격수가 193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 라고 보여줘요. 우리가 울산전 때 솔직히 박고영 선수가 뭐 야구 선수를 전담 마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 야구 선수를 놓친다거나 다른 자리가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승원 선수를 이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패스워크를 해나가는 과정과 뒤에서는 박호영 선수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경기력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왕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기혁 선수가 확실히 최근 우리 강원FC 선수들 중에서는 폼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슈팅의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아브달라 선수가 나와서 첫 슈팅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좀 멀리 가는 공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슈팅이 우리 선수들의 분위기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물론 박상혁 선수의 슈팅도 있었지만 너무 멀리 가는 슈팅이기도 했고 좀 매섭다 할 정도의 슈팅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브달라 선수의 슈팅이 나오면서 분명히 우리 선수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심지어 아브달라 선수의 골대 맞는 슛까지 그런 장면까지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줄 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슈팅각이 나올 때 슈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론 골대를 맞아서 뭐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야지 어쨌거나 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아브달라 선수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아브달라 선수가 조금 일찍 나왔거나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직력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가진 상황에서 분명히 무실점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골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아쉬웠던 부분은 마치다 젤비아 같은 경우는 공격 루트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중심에서 공이 사이드로 간 다음 2대1 패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사이드백들이죠. 뭐 강준혁 선수든 송준석 선수든 이 선수들을 넘겨서 뒷공간 침투 크로스 침투 컷백 침투 패스 분명히 그 공격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우리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공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사이드로 공이 갔었을 때 선수가 3명이서 3자 패스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 수비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걸 알겠는데 상대편 수비수의 뒤로 넘어가는 그런 공격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100%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몇 번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했을 때 모재현 선수든 그렇죠. 크로스라든지 좋은 모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격을 진행을 할 때 계속 그 부분이 배제가 된다. 우린 다른 계획이 있나? 다른 계획이 있구나 느낄 정도로 거기서 3자 패스를 한다면 공이 뒤로 돌립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뒷공간을 노리는 것보다 패스워크를 통해 가지고 안에서 침투를 하는 말 그대로 현재 박상혁 선수와 이 모재현 선수 예를 들어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3자 패스를 통해 가지고 이 안쪽을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페널티 라인 페널티 박스 안에는 상대편 수비수가 어쨌거나 1분도 조직력으로 움직이는 팀인데 너무나 한 가지 길만 택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안으로도 가고 바깥으로 가고 좀 더 빈도수를 높였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에 대한 선택지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안쪽으로만 가니까 조금 더 일본 마치다 젤비아 수비수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좋은
흐름으로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좋았던 점인데 제가 좀 안 좋았던 점에 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유현 선수의 교체입니다. 전 너무나 좋았어요. 이유현 선수가 나오고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우리가 공이 흘러가는 게 달라지는 게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유현 선수의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고 누구도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이유현 선수만의 장점을 너무나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단점으로 뽑았느냐? 결국 이유현 선수가 이렇게 부상일 때 그 역할을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선수의 다른 장점을 이용을 해서 다른 식으로라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저번 경기도 그렇고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답답해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유현 선수의 부재라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전급 선수가 없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유현 선수라든지 김건희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 좀 플랜 B적인 상황이거나 플랜 B라는 상황은 이유현 선수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 능력치의 장점에 맞게 뭐 약간의 변형을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유현 선수가 해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훈련이 된다거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 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조직력 이 수비력을 만약에 지난 울산전에 보여줬으면 우리가 과연 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전에 어쨌거나 아부달라 선수의 골을 넣었던 골 부분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 16강 1차전에서 보여줬던 조직력 그리고 아부달라 선수의 골대 맞는 슈팅 그리고 울산의 그렇죠 이기혁 선수의 골대 맞았던 프리킥 이런 부분이 하나로 모여진다라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가 프리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그든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여준 것 같아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무승부가 됐다고 해서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너무 욕하거나 질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도리어 마지막 30분 정도는 너무 재밌었다 현장에서는 할 정도로 분위기도 만들어져 가고 어쨌거나 이유현 선수가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어쨌거나 강원FC가 하려고 했던 100%에 가까운 경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 이제 100%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선수든 아니면 아부달라 선수든 아니면 좀 박상혁 선수가 좀 여유를 찾아서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이 조직력을 갖고 간다 그러면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팬들도 느껴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마치다 젤비에한테 3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서 1위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충분히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2라운드가 연기가 되면서 바로 다음 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마치다 젤비아 원정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이번 경기 조직적인 부분과 좀 아부달라 선수라든지 조금 더 슈팅 포인트가 나올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펼쳐준다라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그 느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경기장에 한 2,500분 정도 오셨었는데 뭐 평일이다 보니까 마치다 젤비야 원정 팬들도 많이 못 오시고 우리 홈팬들도 많이 못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정이 평일 경기가 급하게 잡혔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추운 날씨에 그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 감독님 너무 수고하셨고 잘 준비해서 우리 마치다 젤비야 원정 잘 치르고 오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지 쳐요. 보리지.